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비오건이라고 합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당분간 꽃피는 춘삼월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 찍어 올리는 요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도 이제 사실은 좀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겸사겸사 좀 마지막으로 저 스스로에게도 좀 자료를 좀 중대한 시점이 오는 것 같아서요. 특히 코스닥 그 BT 쪽과 그 다음에 그 IT 쪽에서 특히 어떤 그 블록체인이라든지 향후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손에는 안 잡히는데 큰 시장이 있죠. BT, IT 쪽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그 메가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 그동안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삽질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한 15년, 20년 안쪽으로요. 그런데 그게 꼭 헛삽질은 아니었다. 헛삽질만은 아니었다. 일종의 어떤 통과 의례로서 마땅히 밟아야 될 어떤 도약을 위한 계단이 아니었느냐. 종목군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대한 시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미들도 드디어 코스닥이 어쩌면, 그렇죠?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 저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면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어떻게 그 공백이 상당할 것 같아요. 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셀트리온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빠지면 그 빈자리가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당분간.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혹은 어떤 기업이 과연 그 셀트리온의 자리를 꿰차서 시총 10조를 넘어가느냐. BT나 이쪽 IT 쪽에서 그런 기업 나오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진정한 어떤 옥석을 좀 가려내는 해안이 진짜 필요하다. 저쪽 그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요새 그 코인 시장이 좀 많이 요동을 치고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졌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실망감, 20대부터 40대 사이에 어떤 이 소위 말해서 어떤 부동산 어떤 자산이 없는 세대들 있잖아요. 우리 앞전 세대들은 사실은 자산의 형태가 전부 거의 대부분 어떤 부동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20대, 30대, 40대가 무슨 부동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진 건 그냥 맨주먹, 두 주먹 뿐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굉장하죠. 무슨 강남에 무슨 자고 일어나면 얼마가 올랐다 이런 것은 20대, 30대, 40대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사실은 박탈감이 더해가지. 그렇죠? 근데 그런 와중에 한낱 어떤 희망이 되어 주리라고 예상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이 한국발 악재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 전 세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시장의 타격이 가장 큽니다. 상대적 박탈감,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막 올라갈 때는 거기 시장에 참여를 못해서 오는 박탈감. 이제 뒤늦게 뒤늦게 막차라도 타보려고 올라탔더니 어때요? 웬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암호화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래버리니까는 참 그 이후로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별로 좋은 기미가 안 보이고요. 그래서 그 박탈감이 상실감 내지 박탈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뉴스도 사실은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간에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십시다. 우리 같은 서민들, 개미들도요.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어디서? 이 코스닥에서 먼저 옵니다. 코스닥에서. 따라서 이 IT 쪽에서 그리고 이 BT 쪽에서 흙 속의 진주를 찾아야 됩니다. 이미 그 어떤 윤곽은 BT 쪽에서는 이미 그 윤곽이 대충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쪽 그 분야 IT 쪽에서도 어떤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그렇죠. 뭐 클라우드 컴퓨팅 여러 가지 그 테크 관련 분야에서 이미 우리는 모르지만은 모종의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 2000년 닷컴 버블 실체가 없는 닷컴 버블로 이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장도 그때하고는 좀 다르고요. 개미 투자자들도 사실 그때하고는 내공이 다릅니다. 따라서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어떤 주변 여건도 그때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차흥 투자들 주식 올라가는 걸 잘 좀 보십시오.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블록체인 협회 초대 회장에 진대재 전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약간 좀 한 템포 늦은 감이 있죠, 그렇죠? 이런 이벤트를 좀 한두 달 전에만 좀 이렇게 미리 했었어도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 진대재 이분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장관도 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어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 사장 출신이죠. 아무튼 간에 조금 뒤늦은 감은 있으나 뭐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쪽에서 이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잘 키우면 대단한 산업으로 파이가 커질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뭐 소프트웨어 전문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 시장이 가진 어떤 잠재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단편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그 어떤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같은 뭐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초급등 그리고 뭐 지금은 좀 폭락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 블록체인 관련주라고 이렇게 테마가 형성돼 가지고 뭐 어떤 무더기 상한가가 나오는가 하면 실체가 없는 과거 뭐 닷컴 버블처럼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적자투성인 주식이 그 회사가 이름만 블록체인이면 막 묻지마 또 상승을 하는 그런 현상도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진짜를 찾아내는 능력이죠. 진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뭐 딸기맛,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라고 그게 진짜 딸기, 바나나가 들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진짜가 뭐냐? 진짜 백이 어떤 그 블록체인 관련주요. 만약에 그런 주식이 출몰을 한다 그러면 과거 어떤 그 새로운 기술 있죠. 2000년,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건. 그런 어떤 거기에 준하는 혹은 그 버금가는 아니면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종목들이 몇 종목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제가 이런 소설을 쓰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별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관련 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보유 종목이 나왔 보유 종목. 저는 지금 보유 종목이 완전 BT 월입니다. BT 보시다시피 의도치 않게 뭐 보유 종목이 이렇게 오픈이 돼버렸는데 이거 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보시면 이런 종목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네이처셀, 뭐 엠젠 플러스, 바이로메드 제넥신. 바이로메드 제넥신이야 뭐 원캉 제가 뭐 상장 당시부터 너무 좋아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뭐 네이처셀은 뭐 좀 오래됐고요. 최근에 그 뭐 엠젠 플러스 이런 거는 조금
영입이라네. 조금 진입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먼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먼저 나와서 코스닥을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당분간은 치고 나가는 것이 뭡니까? 이 BT 쪽이죠. 바이오텍입니다. 바이오텍.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로메드 한번 찍어볼까요? 바이로메드 지금 주봉 월봉 보시면은요, 종가선이 어떻습니까? 까맣죠? 까맣습니다. 빨간 게 안 보여요. 앞전에 빨갛던 봉들이 다 까맣게 변했어요. 이 일봉, 주봉, 월봉을 보세요. 다 까만 형태로 지금 간다. 빨간색이 안 보인다. 상장 고가 라인은 이미 의미가 없다. 25,000원. 청고가도 넘어버렸죠. 여기서 뭔가 에러가 하나 좀 터져줘야 되는데, 조단이, 그렇죠? 터져야 한다면 바이로메드에서 1순위로 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네이처셀도 보세요.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전에 요런 상황에서 사실은 네이처셀이 뭐 예를 들면 만원, 2만원, 2만원 가기 전에 요 정도 라인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지금 바이로메드가 보여주고 있죠. 보세요. 27만원, 28만원인데 앞전에 네이처셀이 제가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이 동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계속 순차적으로 보여줬던 요런 상황. 그러니까 네이처셀이 만 한 5,000원, 뭐 7,000원, 4,000원 요 정도 했을 때의 그림이 지금의 바이로메드 그림과 유사하다. 그럼 바이로메드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가선상 그렇습니다. 종가선상. 이 회사의 내재 가치를 저 같은 사람이 회사를 방문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네이처셀은 그러나 지금 보세요. 12,500원에서 너무 최고점을 돌파하면서요. 어느덧 31,000원까지 와 있는데 지금 또 조금 빨개지고 있죠. 29,000원부터 31,000원. 지금 좀 빨개지고 있습니다. 이 네이처셀 어디까지 갈까요? 주봉으로도 보시면은 앞전에 저렇게 네모쳐놨던 데가 사실은 여기 빨간 구간이었거든요. 빨간 구간,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이 검정색으로 이 변신을 시키면서 다시 신고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터지면 하나가 터져 나오면 전부 다 블록버스터급입니다. 블록버스터급. 뭐 할리우드에만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주식판에도 블록버스터급이 있잖아요. 특히 BT 쪽에서는 전부 다 지금 블록버스터급 한 방을 어디서 터뜨려도 이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제넥신도 한번 보십시오. 이 월봉인데요. 앞전에 저런 피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넘어서기 전에는 전부 빨간봉이었습니다. 빨간봉. 주봉, 월봉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종가선을 빨간색이 아닌 검정색으로 다 변화를 시켰고, 각도가 이거 보세요. 각도가 예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41,000원에서 8만원, 그렇죠? 100% 가까운 상승률인데 이 생명선을 탕 찍고요. 그냥 다이렉트입니다. 직선입니다. 직선. 지켜보겠습니다. 엠젠 플러스는 제가 이게 회사 내용이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진입을 요때 요거 빨간봉 나올 때 있죠. 2006년도 여기서는 사실 저도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여기 5,000원, 6,000원대에서 거의 한 4만원 넘어갔었던 걸로 아는데 2006년이었어요. 요땐 저도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 이후로는 끝난 주식이었죠. 당분간은 1년 동안은.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거를 지금 이제 눈여겨보냐면은 월봉상 역별이 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검정 라인으로 보시다시피 역 피라미드가 한 3개 정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어떤 그 세력의 매집 패턴이 되려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되느냐. 이제 넘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돌파를 해야 돼요. 생명선을. 그리고 그 위에서 W 정도는 찍어줘야 된다. 그러면 앞전에 이 생명선 밑에서 검정 라인으로 이렇게 역 피라미드 3개 정도를 만들었던 구간, 평균 매집 단가 8,500원 보면은요. 그것이 뭐가 되느냐? 세력의 매집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조금 떼이른 감은 있는데 지켜보려고. 왜냐? 여기도 한 방 나오면 한 방이 크거든요. 이런 데는 지금 큽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 그렇죠? 제3세대 크리스토퍼 유전자 기술을 이미 보유한 회사입니다. 보유한 회사. 이런 데서는 제2생명선 주봉인데요. 보세요.
지금 요런 구간은 이제 세력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요거는 앞전에 제가 낙서를 해놓은 건데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 주봉상 MGM 플러스는 제1, 제2생명선을 지금 넘어가야 된다. 저기서 맞고 떨어지면 뭐 이거는 답이 없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제1, 제2생명선을 동시에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네, 그래서 그 위에 한 10,000원, 9,500원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패턴이 한 두세 번 나오면 너무 좋은 패턴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크리스탈도 지금 보시면은 바이로메드, 그 다음에 제넥신, 크리스탈,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는 코스닥에 지금은 기술 상장 특례로 이제 기술 상장한 회사들이 꽤 되지만은 첫 스타트를 끄는 4개 기업 중에 4개 기업이었죠. 그 중에 이 크리스탈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크리스탈이 그동안의 제넥신이나 바이로메드에 비해서 좀 성장세가 어떤 인기가 좀 떨어졌던 것은 주식 수량이 많이 늘었어요. 2,500만 주. 그 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주식 수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 장사하는 거 아니냐, 사실 회사에서 뭐 이런 좀 실망스러운 어떤 시선이 있었는데, 꼭 뭐 그렇게 볼만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크리스탈 쌈끌이가 됩니다. 쌈끌이가 들어와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엄청나게 끌어담습니다. 여러분 이 고점에서 보세요. 빨간 라인 지금 전고점 넘기 직전이죠. 이거는 그냥 넘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넘어가서 지지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28,000원, 29,000원, 어쨌든 3만원 라인 저 구간에서 돌파와 동시에 거기서 V자 내지 W자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은 주식 같습니다. 이 크리스탈이 뭐 무서운 회사입니다. 여기도 사실은요. 슈퍼컴퓨팅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가속기의 빔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요. 어떤 단백질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알고리즘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도 어마어마한 게 몇 개가 있어요. 보니까 약간 좀 이제 저쪽 섹터가 좀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어떤 제3세대 치료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조금 구시대적인 기술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그쪽 시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시장 파이가 큰 쪽에서는 돈이 되는 기술을 충분히 시연할 가능성이 있다. 저 고점을 넘어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그걸 지지밟는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예, 마땅히 그래 넘어가서 신고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밑에서 이 역피라미드가 나서 저기서 주가를 잡은 세력들은 어때요? 네? 저기가 15,000원 밑에 13,000원이 어떻습니까? 평균 매집 단가, 세력의 매집 단가가 되는 거죠. 지켜보겠습니다. 이 삼거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직 1조도 안 되죠. 크리스탈 제노믹스 1조도 안 됩니다. 조준명 회장이시죠. 아주대학교 교수이신가 모르겠거든요. 7,460억 밖에 안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로젠이죠. 자, 마크로젠은 제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분이 뭐 분석을 해놨는데 이제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그래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고점일 수도 있어요.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분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종가 선생은 월봉을 보세요. 이제 크로스가 난다. 매도 세력 이제 죽었다. 예? 그리고 역피라미드가 여기서 크게 28,000원, 9,000원대에서 세력이 다 맞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세력 구간이잖아요. 밑에 제2생명선이 있고, 세력이 지금 작업을 1년 정도 해서 1년을 했어요. 1년 꼬박 1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력이 주포가 내가 주포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마크로젠을 여기서 역배를 매도를 동원해서 명동시장에서 사채를 동원했는지 모르겠으나, 예? 매도포를 가동하는 돈 많이 들잖아요. 이걸 대들을 만들어서 단기 22,000원까지 하락을 시켰고, 거기서 W를 만든 다음 다시 골든을 내는데 이게 기간이 1년이 걸렸다니까, 여러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이 작업을 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 곱하기 여기에 들어간 머니, 그리고 인건비, 이러저런 부대 비용, 이 돈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몇백억 단위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작업을 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 평균 매집 단가 27,000에서 지금 5만 원 왔는데 이거를 먹자고 이 1년을 공을 들였냔 말입니다. 물론 100% 크죠.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예? 이게 만약에 지금 검정 라인인데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면 더 사야죠. 더 사야죠. 4만원, 4만 5천원 내려오면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먹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마크로제는 돌아가는 판때기로 봤을 경우에 저 고점 8만원에 있는 고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 5만원부터 8만원까지는 보시다시피 빨간 영역이에요. 마에 2000년 그 닷컴 버블에서 형성됐던 빨간 구역입니다. 여기 매물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건 이미 17년, 18년 전의 얘기다. 그러면 지금 마크로젠데 보시면은 그 서울대학교의 그 유전자 가위를 하나 샀죠. 가위를 샀어요. 유전자 가위를. 서울대가 어떤 대학입니까, 여러분? 서울 Made in Seoul University, Made by Seoul University가 세계적인 가위, 유전자 가위,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겠죠? 가위를 샀어요. 왜? 마크로제는 서정선 교수잖아요. 그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입니다. 사실상 그쪽 그 생명공학부 교수 중에서 보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서정선 교수 정도 되시면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아무튼 간에 서울대와 마크로제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서울대가 만든 유전자 가위를 장착했다. 마크로젠이 왜 유전자 가위를 장착합니까? 얘네들은 이 기업은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세계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전자 관련 빅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이버가 이때껏 싸우는 빅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내 최고의 포털이니까. 이 네이버가 그동안 쌓아온 빅데이터를 넘는 유일한 기업, 대한민국에서 마크로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한 개연성은 있죠. 왜? 그 한 대 1억이 넘는 초창기 때부터 말이죠. 그 유전자 분석기를 가져와가지고 뭐 지금은 몇 대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돌려가면서 인간 유전체 그 지nom 혹은 게놈이라 그러는데 그거 분석해가지고 싸우는 데이터가 도대체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세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쌓았을 텐데 그 데이터를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키우겠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가위가 필요합니다. 유전자 가위가. 이 마크로젠이 엄청난 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500원에 1000만 주가 안 되고요. 5천억이 안 되는 주식입니다. 신용이 좀 높네요. 이게 왜 이 주식이 이렇게 신용이 높은가요? 10% 가까이 되네요. 매매 동향 한번 볼까요? 샀다 팔았다 합니다. 샀다 팔았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종가선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35,000원, 4만원에서 이 주식을 샀다면 이건 뭐 쳐다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덮어야 될 것 같아요. 한 3년, 4년, 5년 덮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는 2년. 자, 그 다음 주식이 패턴이 비슷한 주식을 또 보여드릴게요.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 보세요. 제가 앞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빨간 데서 3만원에서 만원까지 주가를 밀었고, 그 만원대에서 누가 이렇게 담았노? 예?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요렇게 그 역별이 나는 상황에서 생기는 이 역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도 골든 트라이앵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누군가의 포트다. 예? 포트폴리오라 그러잖아요. 특히 그 기관들이나 어떤 뭐 큰손 투자자들은 포트에 편입을 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샀다 이런 말 안 씁니다. 매수했다 이런 말 안 해요. 예? 포트에 담았다. 포트에 편입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개미일지언정 마인드나 어떤 용어 자체는 좀 큰 손들을 따라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뭘로 봐야 되느냐? 누군가 포트에 담았다. 이건 개미가 아니다. 큰 손이다. 기관이든 개미라네. 기관이든 외인이든 투신이든 지자체든 누군가 담았다. 연금이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큰 물량을 담았는데 이게 문제입니까 지금? 물량이 지금 보세요. 예? 여기 매물이 없어요. 주 매물은 전부 저 밑에 다 깔고 있습니다. 이 매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원시스도 사실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 핵융합 장치의 그 어떤 그 뭡니까 전원부를 만드는 그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캐시카우를 지금 어디에 투자합니까? 그 기적의 항암 치료제라고 하는 무슨 뭐 양성자 치료제인가요? 거기다 지금 그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더구만요. 이쪽에서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벌 수 있는 캐시카우에서 그 돈을 갖다 어디다 붓습니까? 지금 그 뭐 양성자 빔을 이용한 어떤 차세대 항암 치료기에다가 많이 붓고 있더구만요. 그 가시적인 성과가 뭐가 나올만 하니까 이렇게 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패턴이 너무 좋다. 자, 그 다음 뭐 대한광통신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검정색입니다. 제2생명선 반등 이후에 티슈진 제가 그 앞전에 그 매수 시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네요. 주가가요. 보십시오. 티슈진도 그 제넥신이나 바이로메드처럼 또 신라젠처럼 시장에서 주목받는 유전자 치료제 관련 섹터죠. 미국에서 2장 들어가 있나요? 3장 들어가 있나요? 아무튼 간에 관절염 치료제죠. 자, 보시다시피 제1생명선이 일봉상 출연을 했다. 신주니까요. 앞전에 그 상장 저점을 이렇게 지지를 하더니 거기서 반등을 주었고요. 제1생명선을 지금 타고 있다. 그래서 저런 데는 지금 매수 자리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드렸는데 한 번 더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빨간 라인으로 들어가니까 봉이 빨개지지만은 앞전에 매물 뭐 별로 겁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고 떨어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자. 지금 누가 들어오나요? 이거 뭐 외국인 기관이 엄청 터네요. 그렇죠? 뭐 별로 전망을 안 좋게 보나요? 어떤 임상 실패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터나요? 외국인 기관이요. 모양새는 안 좋아 보이나 과거 어떤 삼성전자나 뭐 어떤 여타 그 대장주들의 선례를 보더라도 뭐 그동안에 굉장히 우호적이던 세력이 마지막으로 물량을 딱 털고 나니까 그 이후로 어때요? 주가가 날아간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저렇게 물량을 신규 상장주니까 얘기가 그럴 수 있잖아요. 차익 실현을 위해서 물량을 터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회사에 악재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역발상으로 걔네들이 물량을 마지막으로 손을 털어주면 뭐 또 그게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HLB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특히 월봉이 좋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그 다원시스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역배를 만들어서 저렇게 포트에 누가 물량을 담았노? 두 번의 포트를 두 개의 포트에 누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담았노? 15,000원대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 전형적인 패턴이잖아요. 두 번 담았으니 더 가죠. 이렇게 강하게 가죠. 한 번만 담았다면 마크로젠처럼 한 번만 담았다면 힘이 좀 약할 수 있는데 포트를 두 개를 대놓고 백을 두 개를 대놓고 쌍백을 대놓고 트윈백을 대놓고 저렇게 담았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원시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보세요. 트윈백이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더 있네. 트리플백이에요. 요거는. 어쨌든 백 두 개를 놓고 포트에 누가 이렇게 담았노 주식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패턴을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도 개인들도 빅데이터를 좀 쌓아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여기 시간이 또 이렇게 가네요. 신라젠도요. 신라젠도 지금 넘어갑니다. 주봉 보십시오. 빨간 봉이 앞전에 검게 변했고요. 이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 패턴 자체가 상승삼각 패턴이기 때문에 요것도 누가 담는 패턴이에요. 보세요. 여기 포트 하나, 여기 또 포트 하나. 트윈백으로 또 담았다. 신라젠을. 누가 이 고점에 이렇게 담나요? 누가 이렇게 담습니까? 뭐 큰 손들이 담겠죠. 보십시오. 삼끌이 아닙니까?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얘네들이 미쳤습니까? 이 고점에서 이 물량을 왜 이렇게 담냐? 도대체. 개미들은 팔겠죠. 이 고점이니까. 이 싼 거 아니냐? 이 싼 거 좀 와서 빨리 털어야 돼. 이렇게 맞고 죽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분은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보다 더 고수십니다. 고수.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봉 색깔을 보기 때문에 종가선 색깔이 까맣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종가선이 피크상 두 개를 빨간 피크를 월봉으로 두 개를 찍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신라젠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대동소이합니다. 보시다시피 까맣습니다. 빨간 라인이 안 보입니다. 하늘바이오, 강스템, 안트로젠 죽이네요. 죽인단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안트로젠이 왜 이렇게 센가요? 시총 얼마 안 되죠? 시총 5,000원까지 벌써 올라왔는데 셉니다. 한미약품 좋고요. 삼성바이오 좋습니다. 테이고, 바이오니아 좋고요. 자, 바이오니아 누가 담죠? 보십시오. 여기 역비율 안 돼서 누가 담습니다. 텔콘 좀 빨개지네. 꺾입니다. 조금. 텔콘은 조금 꺾일 것 같기도 하네요. 제이시현 좋습니다. 제이시현. 홈캐스트 약간 빨개졌다 쌍봉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있고요. 녹십자셀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추세에 다시 넘어서고요. 녹십자 좋죠. G3BNT 말할 것도 없습니다. G3BNT 이런 주식이 좋은 주식입니다. 신고가. 보세요 여러분. 이럴 때 따라 붙어야 돼요. 검은 라인으로요. 전고점 돌파한다 각도 급하게 다시 매수기에 쉽게 안 옵니다. 그냥 따라 붙어야 됩니다. 코미팜도 전열을 다시 살리네요. 에프클론, 녹십자 셀랩 전고점 넘어가나요? 상장 고점 아직 못 넘었습니다. 충분히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사마콘덴스 너무 좋고. 자, 일단 동영상 여기까지 하나 끊고요. 2편까지 마사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편에서 못다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